네, 반갑습니다. 계리사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것 같고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손사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사도 요즘 시험이 많이 어려워져서 공부 양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 들어오셨다고 보고요.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보험업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그래서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1차 시험 대비 공통 과목이고요. 교재는 색깔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2022년도 대비판이고요. 혹시 그 질문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2021년판. 아직 책 다 열지 마세요. 아직 표지부터 시작이야. 2021년판 교재와 2022년판 교재가 뭐가 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법이 업법은 21년도 이후에 여러분들 시험 볼 4월인가요? 5월? 4월이 5월? 그때까지 특별하게 개정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판 보험업법 가지고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그 전에 그 크게 바뀐 부분은 없지만 개정된 부분은 좀 반영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법 그 본문 말고 기출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옛날 법에 맞는 기출 문제들 있죠. 그거 다 정리했어요. 다 드러내서 기출 문제가 막 되게 많았는데 좀 컴팩트해졌다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또는 제가 강의하기 쉽게 편제를 조금 더 바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바뀐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뭐 옛날 책 갖고 계신 분은 그 책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강의 따라오시기에는 아마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의 기회에 걸쳐서 보험업법 전반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시험 제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하실지,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법이 뭐다라는 인트로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정화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어법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입사를 DB손보, 지금은 DB손보라고 하고 옛날에는 동부화재라고 얘기를 했었죠. 동부화재로 입사를 해서 근무를 쭉 하다가 여기 중간에 좀 생략이 됐는데 외국계 회사에 조금 가 있었어요. 외국계에 있다가 회사가 좀 어려워지는 바람에 하나손보로 와서 다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업법 강의는 제가 여기 동부화재의 법제팀, 법무팀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제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쪽에 근무할 때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지금 한 꽤 됐죠. 강의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요거더라고요. 연수원 강의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업법 강의를. 물론 이제 사이버 강의도 하고 오프라인 강의는 요즘 거의 다 없어졌는데 요거를 조금 했어요. 개인보험 심사역 출제위원은. 개인보험 심사역은 계리사 한 분은 몰라요. 저기 언더라이팅 자격증입니다. 보험 언더라이팅. 그래서 했는데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다고 출제위원회에서 해촉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어렵게 낸다고. 불만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공부하고 계시는 보험 계리사 자격증은 빼고 보험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언더라이팅 자격증,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보험 판매, 모집에 관련된 자격증까지 다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언제 이거 다 땄냐 그랬는데, 회사 다니면서 땄어요. 저도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땄고, 그냥 저희는 이게 다 업무였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업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격증 따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대학 때, 죄송하지만
대학 때 전공이 뭐였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양, 스킬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계리사분들은 수학과, 통계학과, 뭐 경제학과 이런 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손해차정사 같은 경우는 약간 법학 전공하신 분들이 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유리하고 개인보험 심사학이나 기업보험 심사학, CKLU 같은 언더라이팅, AKLU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도 수학과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나라 보험에 관련된 자격증이 여기 다 있으니까 계리사 따면 물론 좋죠. 계리사 따면 물론 좋은데 따고 다른 분야로 좀 진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 특히 계리사분 중에 그 언더라이팅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한번 따보시는 게 나중에 회사 입사해서 회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는 이것으로 좀 하고요. 그래서 보험업법을 많이 해볼 때 많이 시간 잡으면 한 20시간 정도 강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트로 시간에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업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 이쪽 나오나요? 법. 법은 좀 어렵죠. 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은 누가 만드냐면 누가 만들죠?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 요거는 프린트물은 아마 별도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데 프린트물을 나눠 드린 거하고 교재하고 같이 갖고 계시면 그냥 교재만 보세요. 교재 여백에다가 제 공부하는 방법이 교재 여백에다가 이런 거 적어놓고 단거나 한 권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법은 국민이 만들어요. 국민이. 그래서 똑같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험업에 관련된 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 그래서 법은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 그래서 국민이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보험업법을 만들죠. 제정을 하고 보험업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이 만약에 개정이 됐다. 만약에 시험이 4월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시험 범위는 이렇게 뒤로 백해요. 3개월. 여기면 만약에 22년 1월이 되겠네요. 1월에 시행되는 법. 요때 개정된 법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되도록이면 안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시행 중인 법이에요. 시행. 개정이 돼서 시행이 예고된 법이 아니고요. 4월 달에 시행되는 법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착각 일으키시면 안 돼요. 뭐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어디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죠? 밴드? 뭐 이런 모임 같은 데 보면 댓글로 막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막 댓글로 얘기하는데 시험 범위는 4월에 만약에 시험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시행되는 보험업에 관련된 법만 공부를 한다. 보험업만. 그런데 법은 체계가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모든 내용을 규정을 레귤레이션을 저기다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을 만듭니다. 시행령. 좀 세부 사항을 적는 거예요. 법에 대한 세부 사항. 근데 법은 국민이 만들고요.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면 대통령이 만들어요. 대통령이 제정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 여기서 착각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법은 국민이 만들고 대통령령은 시행령의 형식이다. 그래서 보험업법으로 보면 뭐예요? 보험업법, 시행령 이렇게 붙겠죠? 시행령. 그래서 보험업법 법전을 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대통령이 뭐라는 거예요? 보험업법 시행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똑같은 학생분이 1차 시험 보고 질문한 게 있어요. 교재에는 보험업법 시행령이라고 적혀 있는데
문제에는 대통령령으로 나왔어요. 이게 틀린 겁니까? 물어본 저기 학생이 있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보험업법에는 대통령령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대통령령이 뭐다? 뭘 뜻하는 거다? 보험법 시행령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보험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이 제정한다. 그래서 착각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자, 시행령도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아주 더 세부적인 아주 뭐라 그러면 절차 같은 거, 절차라든지 뭐 보고할 때 양식 이런 거 있잖아요. 양식, 보고 서류들, 양식, 폼 이런 것들을 다 적기에는 대통령도 좀 높은 하이 레벨의 분이라서 다시 하이 기관에다가 위임을 해줍니다. 네, 그거를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써요. 시행규칙. 그 시행규칙은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이렇게 말이 들어가겠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이렇게 말이. 그래서 보험업법 시행규칙은 누가 정하냐면 모든 법 체계가 똑같아요. 이건 장관이 정합니다. 장관. 행정부 장관, 뭐 재정부 장관,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장관이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은 국민이 만들고 법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정하고요. 그 시행령에서 위임해서 보고 절차라든지 폼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장관이 제정을 합니다. 자, 이게 법 체계예요. 모든 법이 동일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돼요. 상식으로. 모든 법이 동일해요.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시험 출제 범위가 중요하잖아요. 자, 보험업법 이렇게 써. 출제 범위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시험 당시에 뭐 하는 거? 시험 당시에 시행 중인 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법만 공부하면 되네. 법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1차 시험 과목은 1차 보험업법은 보험업법이 시험 범위고요. 시행령까지 시험 범위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40문제 중에 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업법을 양이 되게 방대해요. 저게. 자, 시행규칙까지 보려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를 위해서 시행규칙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이 퀘스천이에요. 저는. 제가 보험법에 10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포기한다. 포기. 시험 출제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안 본다. 저 같으면 안 봅니다. 한 문제를 잡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법하고 시행령 가지고 머릿속에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가지고 이 내용을 찍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한 10년 동안에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때문에 야, 저 많은 시간을 내가 여기다 다 투입해가지고 그 많은 양을 공부하겠다? 그거는 정말 큰 낭비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거는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그 다음에 보험업법 시행규칙 정도인데 시험 출제 범위에서는 시행규칙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워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사는 해당이 없는데 계리사분들 만약에 2차 과목에 금융공학 또는 보험수학 또는 보험이론 쪽에 나오는 내용들을 혹시 공부하실 때
이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시행규칙 얘기가. 이 시행규칙 밑에 보험업 감독 규정이 있고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이 있어요. 이게 시험 출제범위예요. 2차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이론 쪽에 공부하시려면 시행규칙이 어떤 내용인지까지, 보험업 감독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까지 계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요게. 그래서 그게 조금 조건이 있다. 그래서 2차 시험용으로 내가 보험업법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깊이 보고, 근데 당장은 아니다. 1차용은. 그건 2차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법은 시행령, 시행세칙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문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퍼블릭이 있고요, 프라이빗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정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표적인 게 헌법이에요. 헌법. 공법 쪽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게 뭐 영어로 발음은 안 좋지만 마더스 로우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 중에 법, 헌법 이렇게 용어를 쓰고요. 공법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은 아시겠지만 개인 또는 기업이,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죄, 그죠? 죄도 법전에 적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형을 때리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은 대표적으로 제재예요. 제재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페널티라고 보시면 되죠. 페널티를 주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도 상식으로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할 거, 요거 보험업법 공부할 때 담아 놓아야 될 거. 제재를 하는 거는 공법이잖아요. 누가 말한다?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만이. 제재를 내리는 건 국가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국가만이 개인을 때릴 수 있어요. 제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형법에 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를 어떤 죄인지, 그 죄에 따라서 형은 제재는 뭘 줄 건지는 미리 적어놔야 돼요. 이걸 죄형 법정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좀 이따 보험법 시간에 이 내용이 다시 나올 겁니다. 국가가 개인을 때릴 때는 네가 어떤 죄를 져서 얼마나 처벌을 받을 거야, 제재를 받을 거야를 미리 적어놔야 된다. 안 적혀 있으면 죄도 아니고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릴 때 누구만이 때릴 수 있다고? 국가만이 때릴 수 있다. 개인이 잘못했다고,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B라는 사람이 가서 때릴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국가만이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헌법과 형법이에요. 자, 그러면 사법은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이런 용어를 쓰는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요.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법. 이런 거 있잖아.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 할 때 그 책임을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민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민법. 자, 민법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권리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국가가 개입하는 법이고요. 사법은 국가가 개입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어떤 권리 의무가 있지?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해 놓은 거고요. 이런 권리 관계가 되게 다양하잖아, 케이스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서 다 적지 못합니다.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서 다 적지 못하니까 주로 판결, 법원에 가서 해결을 하는 게 많죠. 법원에 가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적을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이만해지는 법전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상인이다. 상인.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사람이다. 한쪽이 라고 하게 되면 민법 적용을 받지 않고요. 상법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 그래서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 두 개는 민법과 상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A라는 상인이 판매하는 게 해필이면 보험이야. 보험이야. A라는 사람이 판매하는 게 보험이고 B라는 사람이 보험이라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야. 고객이야. 라고 하게 되면 뭘 적용받는다? 상법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적용이 아니라. 자, 상법 적용 받는데 보험을 판매하니까 뭐예요? 상법 무슨 편? 보험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법 보험편을 우리 학생분들이나 실무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보험 계약법 이렇게 부른 겁니다. 계약법. 자, 보험 계약법은 어디 영역이에요? 사법의 영역입니다. 사법. 사법 영역이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례가. 다양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결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 라고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법 공부하실 때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조문보다는 판결 예가 많이 나오죠. 이런 사례 때는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어요? 사법부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어요? 맞는 판결이 뭐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알고 있으면 보험계약법에서 유리하다. 조문은 적은데. 다만 보험업법은 제재 조항들이 좀 있어요. 국가가 제재하는 조항들이. 보험업법에는. 그러니까 무슨 법이에요? 우선 성격이 공법이에요. 보험업법은. 공법이다 보니까 제재 조항이 나와 있고요. 그 제재 조항은 뭐 해야 된다? 다 적어놔야 된다. 법전에. 그러니까 보험업법은 다양한 케이스의 판결례보다는 법에 적혀져 있는 조문수가 더 많더라. 그래서 얘만 잘 암기, 외우고 있으면 보험법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공부하는 거랑 보험업법 공부하는 거랑은 달라야 됩니다. 방법이.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기본서 딱 놓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시험 놔두고 한번 정독하면 다 맞출 수 있어라는 분도 있는데 보험계약법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보험업법은 좀 가능해요. 자, 근데 우리가 시험용이니까 뭐 내가 과락만 면하겠다. 60점인가요? 60점은 넘어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만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계리사 공부를 하시든 손사 공부를 하시든 특히 이제 손사는 법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면 시험 문제 2차 시험에 적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을 드렸고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기본사항이에요, 기본사항. 그래서 좀 소개 시간에 법 시간이니까 소개 시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보험에 관련된 법령들이 이게 쭉 나옵니다. 보험업에 관련된 법령이에요. 보험업법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선 보험업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보험업법, 시행령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령 다음에 뭐였죠? 보험업법, 시행 세칙이 있다. 그 다음에 업에 관련된 거는 금융위원회법이 있어요. 금융위원회법.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이거 교재에 다 있어요. 있고 나눠드릴 테니까 지배구조에 관한 법이 있고요. 요즘에 핫 이슈되고 있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이게 보험업에 관련된 법령이에요. 보험업. 보험계약법 아니에요. 업에. 보험업법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있고요. 뒷페이지 있나? 법령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시행세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행세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험업 감독 규정이 있어요. 보험업 감독 규정 시행 세칙이 있습니다. 또 요게 보험업에 관련된 법전으로 출판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 양입니다. 이 양. 그래서 양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책으로 출력하려면 한 이만큼 나와요. 책으로. B4 용지로. 앞뒤면 출력해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시험 문제 다 공부해?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업에 관련된 시험은 얘하고만 나온다. 제 마음에 같아서는 얘도 나와야 돼. 그리고 얘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핫 이슈. 아주 뜨거운 거. 요게 2021년부터 시행됐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2021년에 제정돼서 시행되면서 보험업법 시행령에 관련된 규정들이 다 일로 이관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 특히 보험 판매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이관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2020년도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보험업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 출제범위였어요. 근데 21년도에는 법이 바뀌어지면서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출제는 요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업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법을 모르면 이게 왜 저런 용어가 나왔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보험업법에 저 규정이 왜 튀어나왔지? 보면 그 취지, 왜 그 보험업법 규정이 신설됐고 개정됐는지 내용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 교재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한꺼번에 목차로서 구조로서 체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이거 다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때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옛날에는 다 이거 시험 공부했는데 이거 다 안 나오니까 되게 해피하겠네. 시험 범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양이 되게 많았는데. 시험 문제가요. 양이 이렇게 많으면 요 정도 두께에서 수면에서 나와요. 깊이가 별로 없어요.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시험 범위를 이렇게 줄여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깊이 있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시험 문제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그냥 얇게 상식선에서 알아도 대충 이렇게 찍으면 이게 답이네. 그런데 요즘은 문제들이 범위가 확 줄어드니까 그 좁은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들을 굉장히 꽈서 내거나 토시 하나 틀리게 내거나 아니면 박스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문을 굉장히 길게 냅니다. 내고 그 중에서 틀린 거, 맞는 거 고르는 문제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줄었다라는 게 그렇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범위가 줄면 줄수록 뭐 할 게 많아지냐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암기할 게 많아져요. 이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암기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면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고 1번이 답인가 2번이 답인가 이 헷갈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게.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얘가 시험 문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항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보험업의 시험 문제 범위에 보험업이 들어간 이유가 보험 전문인들이 보험업 구조를 좀 알아야겠다, 법령 구조로 하기 시작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업무에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초에 보니까 보험업법만 문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대신
보험업법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강의 시간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은 보험업 감독법규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감독법규고요. 감독이다 보니까 주로 공법 영역이 많겠죠. 사법 영역보다 공법 영역이고요. 209조. 법 조문 찾아보시면 210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조문 하나가 없어져 가지고 209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총 13장 209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험계약법보다 조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09조만 달달달 외우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플러스 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시행령 외워야겠죠, 시행령. 시행령도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만 딱 외우시면 여러분들 보험업법은 거의 9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외우지 않고 교재로 아까 말씀드리는 금융위 설치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해당 조문 빼고 나머지만 쭉 지문을 한 두세 차례 정독하시면 문제는 그렇게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험업법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핫한 구조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감독법규에도 제재예요, 제재. 그래서 공법에 의해도 감독법규로 69조입니다. 이 69조가 대부분 다 어디 있던 거예요? 보험업법에 있던 조항입니다. 보험업법에 있던 조항 69조가 일로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회사에 입사하시거나 아니면 보험에 관련된 일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법규일 거예요. 업무, 실무로서. 그래서 그냥 이 조항들이 뭐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시험 출제가 안 되니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트로 시간이고요. 인트로 시간이고 이제 책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를. 이제 요게 2022년 판이고요. 이제 표지 얘기했어요. 표지를 이렇게 넘기면 양력이 나오죠. 아까 양력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넘기면 머릿말이 나옵니다. 머릿말. 머릿말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머릿말.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2021년에 시행된 44회 보험 전문임 시험에서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시면 박스형 문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박스형. 박스형이 뭐냐면 뭐 1번 뭐뭐 중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서 뭐뭐 따라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주어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그리고 1 동그라미 1 모두 맞음. 제일 헷갈리지? 동그라미 4번 모두 틀림. 동그라미 2번 뭐 맞은 거 1, 2, 3은 맞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박스 내용을 전부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도록 구조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문제가 출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다 요즘은. 그래서 옛날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가지고 한 줄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양이 굉장히 길어졌죠, 지문이. 여러분들 보험계약법하고 보험업법 시험 문제, 기출문제집 이렇게 시험 뭐라고 그래 그 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제집 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 문제를 다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정도의 양이 있어요, 글자들이. 옛날에는 우리 시험 볼 때는 보험업법 한두 장이면 됐거든, 시험지가. 근데 지금 막 10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다 못 읽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문제들을 이렇게 좀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중에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아졌어요. 요즘 문제가. 그게 좀 특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허가와 관련된 부분 7문제, 모집과 관련된 문제 10문제, 감독과 관련된 문제 7문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허가, 모집, 감독
요 한 세 영역 섹터만 공부하시면 절반이 여기서 나온 거죠. 50점은 넘잖아 벌써. 그래서 좀 이따가 구조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다시 보험업법 시행령 등도 일부 포함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위원회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은 출제범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이 부분 빼고 공부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법 전체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도 알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아까 법령을 개정한 거, 기출문제 바꾼 거,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이제 목차예요. 목차가 1장 보험업법부터 쭉 넘겨보세요. 총칙, 허가, 특칙, 모집, 자산운용, 계산, 해산사유,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 감독, 보험관계단체, 보칙, 벌칙 해가지고 한 5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양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실 때 처음에는 뒤에 기출문제가 좀 붙어 있는데요. 기출문제는 빼고 보세요. 1회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쭉 읽어가세요. 한 두 번째 볼 때 기출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강의 드릴 때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밑줄 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목차는 이 보험업법 13장 209조 구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법의 구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컨텐츠 목차는 요거를 체계적으로 바꿨어요. 다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법 조문하고 이 목차 순서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보험업법 교재들 보면 이 보험업법 법 조문 순하고 이 목차 수하고 동일해요. 다른 교재들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동일하면 이해가 떨어지고요. 암기할 양이 많아져요. 암기할 양이. 그래서 저는 강의용으로 목차를 다 바꿔서 이렇게 새로 꾸며놓은 겁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이 있는데 누구한테나 이게 목차 외우는 거예요. 목차. 그래서 목차를 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험업법 정도면 제1장 보험업과 보험업법 있죠? 이 정도 목차 1장부터 13장까지 있구나. 이 목차 제목, 장 제목 정도는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험계약법은 그 밑에 레벨까지 목차를 외우셔야 돼요. 목차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특히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필이잖아요. 손으로 답안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2차 교재는 거의 목차를 달달 외우시는 게 아마 합격하시는데 좀 빠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차를 외운 분하고 목차 안 외운 분하고 차이가 2차 답안지에 답안 쓰는 구성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보험계약법 목차는 외운다. 보험업법 목차는 장 정도 외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2차 과목은 모든 2차 과목의 교재 목차는 외우시는 게 좀 낫겠다. 물론 이제 보험 수학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금융공학이나 보험 이론 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술돼야 할 내용들이 많은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험업법의 법 조문의 목차하고 제 강의 교재의 목차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강의 교재의 목차대로 공부하시는 편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양이 줄고 이해하시기 편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목차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드디어 이제 1장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 재미없